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데이터 솔루션의 김종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레이크하우스를 위한 AI 플랫폼이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한 30분, 35분 정도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한 거의 키워드는 레이크하우스고요. 그다음에 물론 DW 데이터 레이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는 쿼리 가상화라는 내용도 잠깐 다룰 것이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AI 플랫폼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한 15분, 마지막 15분 정도는 저희가 LLM을 한번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랭체인 그리고 DB에 있는 쿼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방법을 LLM을 통해서 만들어보는 그런 것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테라데이터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고요. 테라데이터의 최근의 브랜드, 테라데이터 벤티지를 기반으로 준비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크하우스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레이크하우스를 말씀드릴 때의 배경은 데이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지금 나와 보신 수치보다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생성된 데이터도 또 한 30%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데이터들이 워낙에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최종 이제 사용자한테 넘어가기까지에는 사일로된 구간도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데이터가 소비가 되고 있는지도 좀 모르겠다라는 비중도 꽤 큽니다. 그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궁극적인 문제는 데이터 처리가 좀 빨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슨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 굉장히 에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또 AI에 대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AI도 마찬가지지만 엔비디아 앞서 시간에 말씀했었지만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갔냐면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가 궁극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 데이터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AI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한 비용을 고려한 그런 AI 확장을 우리가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AI를 이용해서 궁극적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될 텐데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태계들이 있어서 이 생태계 또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고, 거기를 왜 하냐면 AI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니까 AI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특히 이런 데이터베이스 벤더의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았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데이터를 담고 있는 저장 장치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W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가 있었고, 지금은 레이크하우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DW는 우리가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어쩌면 데이터 레이크는 비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레이크하우스는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들을 DW처럼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 다 모두 우리가 핸들링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분석을 하고 AI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니까요. 저형 데이터만 우리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하려고 하면 레이크하우스라는 컨셉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의 저장 장치는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키워드 말씀드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에 담아온 데이터들은 왼쪽에 보시는 저런 환경이 아주 보편적으로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잘 사용을 해왔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저기다 담아왔고, 저런 환경에다가 우리가 다양한 분석가들이 저 데이터들을 이용을 많이 하셨는데요. 근데 데이터가 너무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데이터를 특히 AI까지 우리가 얹혀서 하기에는 좀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최근에 테라데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장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단점들 보완할 장점들이 있고 편의성도 있고요. 그다음 뒤에 말씀드릴 것처럼 단지 데이터 저장 장치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저기에 갖다 놓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 SQL을 이용해서도 쓸 수 있다는 점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레이크하우스를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를 레이크하우스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저장 장치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성능, 그 다음에 관리 편의성은 그냥 우리가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더라도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괜찮으냐, 빠르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라데이터 오늘 후원사이기도 하고요. 테라데이터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결합을 해서 오른쪽에 그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쓰던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담고 중간에 NOS라는 그런 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레이크에 담긴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테라데이터가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결합을 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넘은 레이크하우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를 뒷더블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근데 말씀드렸던 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빠르겠느냐라는 건데요. 테라데이터가 전통적으로 병렬 데이터베이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DBMS 벤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테라데이터가 이런 데이터 처리를 함에 있어서 DBMS, RDBMS 플러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비정형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워크로드 관리, 그다음에 쿼리 최적화 등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레이크하우스를 말씀드리면서 똑같이 그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시는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위한 환경들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한 레이크하우스 시스템으로 우리가 옮겨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 기존에 있는 환경에서 핫데이터, 자주 쓰는 데이터 한 20% 정도를 테라데이터의 전통적인 RDBMS도 옮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0%인 콜드 데이터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옮겨서 JSON이나 파킷 같은 형태의 파일 타입으로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DB랑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핫데이터들 위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AI를 하기 위해서 옛날 데이터들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저쪽에 처박아둔 데이터를 다시 또 DB에다 올려가지고 풀어가지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죠. 여기다 그냥 붙여놓고 쿼리를 그냥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핫데이터, 콜드 데이터라고 분류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경계도 사실은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레이크하우스의 데이터를 우리가 담았을 때 기존에 있는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환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기업에는 다양한 형태의 그 데이터 저장소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둡 있고요, 스파크 있고, 오라클 쓰시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들 많이 쓰고 계시고, 포스트그레라든가 아니면 또 클라우드에 있는 빅쿼리 같은 것도 쓰고 계신 다양한 그런 DBMS 환경이 있는데, 이제 이런 물리적인 데이터들 우리가 다 사용을 해야 되는 환경이라고 치게 되면 모든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유지하면서 내가 그때그때 쿼리 작업을 하거나, 또는 그게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데이터를 옮겨와서 한 군데 모아놓고 또 거기다가 뭐 조인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이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환경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 가상화는 그런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환경 위에 가상화된 환경을 우리가 만든다. 가상화된 환경에
접속을만 하면 그 밑에 깔려있는 물리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동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쉽게 쿼리할 수 있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게 이제 데이터 가상화의 컨셉이고 그게 쿼리 가상화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텍스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세션으로 우리가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DB 자체에 접근해 이 테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DB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CPU 자원에다가 컴퓨팅 자원에다가 데이터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온프렘과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의 가상화 환경까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가상화 또는 쿼리 페더레이션 그리고 이런 분석 기능을 이제 이 가상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데이터 가상화의 큰 컨셉이 되겠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스트티지, 그다음에 태블로, 그다음에 코그너스, 클릭뷰 뭐 이런 등등의 BI 툴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파이썬, 자바, R 등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랭귀지들을 이용해서 이런 쿼리 가상화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기종 DB를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굳이 IT팀에다가 요청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달라, 그래서 어디다 부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사용자들이 이런 쿼리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직접적인 데이터 액세스 가능하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레이크하우스가 중심이 돼서 한다면 그거와 관련된 DB들을 연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이용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 그러니까 이제 굳이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연동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쿼리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실시간 대시보드, 그다음 웹이나 모바일에 스트리밍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뿌려주는 것도 이러한 쿼리 가상화의 컨셉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쿼리 가상화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ETL 처리도 간소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테이블들을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 자체만 해도 프로세스가 간소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ETL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배치 작업해가지고 어디 한 공간에다가 디스크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그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들을 또 읽어가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소스 테이블, 타겟 테이블들에다가 갖다 붓는 이런 것도 필요 없다. 블록 스토리지도 필요 없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 검증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DB2DB. 그러니까 예전에 DB2DB는 너무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쿼리 성능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병렬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퍼포먼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ETL, 그동안 했던 ETL 처리도 간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래서 사용한 데이터들은 루틴하게 밑에 있는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일정 기간이 도과가 되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과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파일로 떨어뜨리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데이터 가상화, 쿼리 가상화 환경 하에서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환경이 복잡하게 있던 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원하는 사용자들이, 특히 분석가들이 원하는 쓰고 계시는 주피터, R, 뭐 이 다양한 형태의 뭐 그런 도구들이 쿼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용자가 익숙한 환경, 그 환경 그대로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됐든 간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오픈소스 DB들 많이 쓰시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도 쓰시는데 그 부서들 쓰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또 옮겨야 되는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떤 DB가 되든 간에 쓰시고 그 데이터를 그냥 이 페더레이션의 안에 가다 놓고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크하우스 위에서 이런 환경까지 제공이 되어야 기존에 있는 사용자들이 레이크하우스 환경에 있는 데이터들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쿼리 가상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AI 분석 플랫폼으로 넘어갈 텐데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특히 병렬 처리 데이터베이스가 주는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타이틀 인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이 있어서 이 함수들이 큰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지금 요거 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오른쪽에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크하우스를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된다. 그래, 근데 레이크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데이터 분석과 수집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할 때 비용 효율적인 검토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었고 그 대안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양한 워크로드가 있는데 그 워크로드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정된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쿼리 가상화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동 데이터 소스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릴 AI ML을 위한 어드밴스드 어널리틱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라는 것이고, 그러한 환경 외에 그런 프레임워크 위에 분석 모델, 옛날에 데이터 마이닝이죠. 데이터 마이닝을 위해서 만들었던 분석 모델, 그다음에 마지막에 배포까지도 엔드 투 엔드 파이프라인 분석 라인을 신속하게 분석해서 분석한 다음에 디플로이 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인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좀 부수적인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분석 플랫폼이 우리가 뒤에 이제 데모로 제가 스크린 캡처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라고 중간 약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이제 전체적인 앞서 말씀드린 레이크하우스에다가 데이터를 담았고요. 거기에다가 DB, RDMS 엔진도 같이 담았습니다. 핫 데이터 담았고, 콜드 데이터 담았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 담겨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툴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베이스가 특히 테라 데이터는 내장된 함수가 있어서 제공해 주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RDB를 기반으로 한 함수들, 시계열 분석, 그 다음에 뭐 경로 분석 같은 함수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연 익스텐션들, 그래서 전처리 기능, 그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데이터 전환에 대한 그런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I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이런 레이크하우스 위에 구성된 환경으로 쿼리 가상화가 지원이 되면서 또 부가적으로는 인데이터베이스 함수까지도 우리가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이런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데이터를 땡겨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컴퓨팅 파워를 충분히 이용한다는 것이고, 땡겨왔으면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수적인 일을 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럼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퍼포먼스는 좋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병렬 처리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최근에 그래서 레이크하우스를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런 병렬 처리의 데이터베이스를 아마 많이 말씀을 드리실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병렬 처리 데이터베이스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퍼포먼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데이터베이스 메모리를 인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럼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샘플 데이터를 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옮기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보안은 당연할 것이고, 그다음에 모델도 분석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또 어떻게 DB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같이 한꺼번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 위에서 인데이터베이스의 함수의 도움을 받고 맨 왼쪽에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해보고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오른쪽에 학습하고 평가하고 배포하는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 전처리와 AI, ML 모델 학습 및 배포를 위한 그런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여기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 그게 우리는 말씀을 잘 안 드렸죠. 클리어스케이프라는 모듈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말씀드렸던 기술 통계서부터 머신러닝, 시계열 예측, 그다음에 뭐 등등의 그런 고급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랭귀지, 그다음에 뭐 H2O라든가 데이터 이쿠, RStudio 등등의 에코시스템과의 통합,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가운데 맨 아래에 보시면 뭐 본인들이 만들었던 모델들, 그런 것들도 여기에 그냥 탑재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통합 모델 업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 업스를 위한 툴들을 탑재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레이크하우스를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한 플랫폼들 약간 이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클리어스케이프라는 분석 플랫폼이고요. 제가 오늘 뒤에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 거는 이 테라데이터의 벤티지 크라우드에 이제 올라와 있는 데모센터, 제가 데모센터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직접 들어가서 사용해 볼 수 있으세요. 그 셀프 서비스 환경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설명드릴 하나의 예제인데 80개의 AI, ML 유즈 케이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하셔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유즈 케이스를 선택해가지고 동영상도 있고 파이썬 쿼리들을 주피터 랩에서 다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절차에 로그인만 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AWS EC2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뒤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분석가 분들이 기업 내에서 분석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으시잖아요. 말하자면 뭐 샌드박스 같은 거. 그 샌드박스 같은 거를 오픈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모 센터 환경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산업군별로 자동차,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등등의 산업군별로 유즈케이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필터 같은 거죠. 필터가 있고, 어널리틱 펑션으로 해서는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젠 AI, 그 다음에 스페셜한 분석 등등의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툴들도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Azure, 그리고 MSTR, 또 R, 뭐 이런 거, SAP까지, SES까지 내가 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이나 SQL 등을 이용한 분석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80여 개의 유즈 케이스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SQL 제공해드리고, 파이썬 소스들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보여져서 하나씩 시프트 엔터 치면서 러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젠 AI를 오늘 하나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우리가 이제 쭉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남은 시간에 쭉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해보면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엔비디아가 사실은 좋고 GPT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일을 하는 과정들을 간단하게나마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제는 RAG 말씀 많이 드리실 텐데요. 벡터DB는 아니고요. 그냥 SQL을 이용한 RAG고, 그걸 LLM하고 연동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한 쿼리를 LLM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타이틀은 클리어스케이프가 기반이 됐지만 안에 내용은 랭체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RAG가 있고 그다음에 LLM이 있습니다. 그림이 좀 복잡했습니다. 간단한거든요. 맨 위에 사용자가 질의를 날리면은 테라데이터에 있는 간단한 테이블에서 내가 질문한 그런 영문이나 한글로 된 그런 질의를 쿼리로 바꿔줍니다. 실렉트 문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실렉트를 수행을 하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몇 건이 나왔다. 그 몇 건에 대한 결과를 또 자연어로 이제 해주는 거죠. 뭐를 조회한 구매 횟수는 몇 건입니다. 영문과 한글로. 그래서 이렇게 LLM을 중간중간에 태워서 하는 가장 간단히 형태의 RAG가 아닐까 싶고요. 이거가 좀 확장이 된다고 하면 이제 벡터DB를 이용한 PDF 데이터가 탑재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LLM으로 우리가 좀 확장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남은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한 10페이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하나씩 이게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것들 캡처를 해와가지고요.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 들어가시면 똑같은 걸 보시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좀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운영할 돌려볼 환경은 랭체인 버전은 이렇게 되고 우리 오픈 AI를 이용할 거거든요. 오픈 AI를 우리가 API를 통해서 연동할 텐데 오픈 AI 버전 이렇게 되어 있고 랭체인에 지금 좀 핵심적으로 쓰게 될 그런 쿼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그 환경이 이제 랭체인 익스페리멘털이라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 우리가 이용할 것이고 이 버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다른 걸 고쳐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랭체인하고 오픈AI 버전이 대략 이렇게 맞아야 되더라고요. 어느 게 또 앞서가고 어느 게 늦으면은 실제는 잘 안 맞아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환경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쭉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확대된 거 말고 보시면 임포트 몇 가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테라데이터 기반을 할 거니까 테라데이터에 ML,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핵심적인 거 임포트를 합니다. LLM 관련한 라이브러리 임포트 할 텐데요. SQL 알케미라는 중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알케미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랭체인 익스페리멘털 앞서 저희가 사용할 버전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 버전에 필요로 하는 맞는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들이 뒤에 우리가 보시게 될 그런 간단하지만 그런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쿼리를 우리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모델이 많지 않잖아요. 이거 이제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는 이제 DB 연결을 할 것이고 또 오픈 AI를 연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AI에 필요로 하는 키 아마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픈 AI가 내가 사용하는 그런 API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제가 약간 흐리게 해놨는데 저희가 API 키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필요로 하는 과정이고 API 키를 이제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벤티지에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데모를 위해서 준비가 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DB 유저, 데모라고 붙는 몇 개의 테이블들이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여기서 데이터를 우리가 꺼낼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한 군데 여기 보시면 리테일의 마케팅 테이블을 우리가 쓸 건데요. 데모를 위해서 여기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쭉 이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Shift 엔터 치시면 이렇게 조회가 되실 거예요. 저 중간에 있는 데모 마케팅 캠프의 리테일 마케팅의 다른 컬럼을 데이터 테이블명을 넣으면 또 다른 테이블을 우리가 조회할 수 있겠죠. 실제로 해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LLM 부분에 알케미라는 걸 중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했는데 그 알케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건데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네임, 테이블 네임, 그리고 컬럼 네임이라는 그런 딕셔너리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거기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땡겨오면 맨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네임은 뭐고 테이블 네임 뭐고 컬럼들은 주르륵 저렇게 있다는 거를 그냥 스트링에 쭉 담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링을 나중에 우리가 자연어로 물을 거를 나중에 쿼리로 바꿔줄 거거든요. 그 바꿔줄 때 이 스트링을 이제 이용할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그리고 이제 아까 입력받은 API 키를 가지고 실제로 접속을 합니다. OpenAI에 접속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쓰는 API는 GPT 3.5를 여기서 썼습니다. 3.5를 우리가 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만 들어보셨잖아요. 프롬프트를 저희가 정의할 건데요. 지금 한 페이지 정도의 프롬프트가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보시면 프롬프트가 저거잖아요. 가이드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작해줘, 작업해줘,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내줘, 출력해줘, 이런 거잖아요. 가이드를 우리가 주는 건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서브 쿼리에다가 쿼리라는 걸 어펜드하지 마. 그리고 대시를 지우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것처럼 한국말로 쉽게 설명을 해줘.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개 있는 것처럼 한국말로 대답해주고 또 영문으로 대답해줘. 이런 식으로 이 가이드들을 쭉 우리가 프롬프트를 정의를 합니다. 요 하이라이트 된 거 말고 맨 왼쪽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예제 샘플도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쿼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도 프롬프트로 우리가 전달해 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페이지 다음이 이제 실제로 이제 돌려봤을 때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SQL 데이터베이스 체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쓸 건데, 내가 정의한 LLM 그리고 DB 커넥트 정의, DB 정의, 그다음에 프롬프트, 아까 보신 프롬프트, 스트링 이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 실제 질의를 하게 되면 저렇게 해서 DB 체인이라는 걸 호출해서 리스폰스라는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를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매 고객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리테일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구매한 고객에는 몇 명이나 돼,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문으로 물어봤습니다. How many married customers 이렇게 해서 물어본 거죠.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기혼 고객, married customer는 얼마나 돼? 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SQL 데이터베이스 체인이라는 거를 통해서 쿼리를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면 select count 주고요. 그다음에 from이라는 거를 만들어줬습니다. 디테일 마케팅 테이블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기혼이라는 거를 값을 메리드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컬럼을 하나를 잡았고 거기 메리드라는 값을 줬고, 그다음에 purchased가 yes라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내가 자연어로 물어본 거를 이제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준 거죠. 이 쿼리를 만들었으면 맨 밑에 보신 것처럼 2,405명입니다. 라고 리턴을 줬고요. 오른쪽에 한글과 영문으로 리턴을 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보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RAG를 이용한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볼까요? 좀 더 보면 이제는 한글로 물어보는 거죠. 구매 고객 중에서 기혼자는 얼마일까요? 몇 명일까요? 얼마일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 똑같은 쿼리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뭐냐면 구매 고객 중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웨어 조건에 purchased가 yes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의 여부를 물어보는 쿼리가 웨어 조건에 담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쿼리가 자동 생성돼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한글말로 2,405명입니다. 우리가 프롬프트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물어봤을 때 한글로만 대답하면 돼. 영문으로 물어보면 영문 대답하고 한글로 대답해줘. 이런 프롬프트를 줬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한글로 물어봤을 때 한글로만 대답을 하는 형태의 프롬프트가 적용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시고, 두 번째는 이제 관리직, 그러니까 직업이 관리적인 일을 하시는 분 중에 들은 얼마나만큼 구매를 했느냐 물어보면 똑같죠. 똑같은데 이 중에서는 뭐냐면 똑같고 카운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션이라는 칼럼을 찾아줬고, 프로페션에 적합한 밸류를 매니지먼트라고 붙여서 우리 쿼리를 만들어줬던 게 하나고, 역시 답은 제대로 1334번의 구매가 있었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거꾸로 이제 물어보는 한글로 물어봤습니다. 관리직에 있는 고객이 구매한 횟수는 몇 번인가요? 라고 우리가 항상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많이 쓰는 질문이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회화 조건에 프로페션을 그냥 한글로 관리직이라고 넣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테이블에는 한글 값이 없거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니지먼트였을 거예요. 매니지먼트라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구매한 횟수 0번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날렸냐면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프로페션에 속한 고객이 구매한 횟수는 얼마냐. 그러니까 이 쿼리가 제대로 생성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작업을 한 번 더 한 거죠. 이런 식의 작업이 있을 수 있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거를 가지고 상상을 해보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챗봇 같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다못해 이 부서 내에서 날리지 베이스가 있고 날리지 베이스가 우리가 DB에 어떻게든 넣는다고 치고 거기에 있는 거를 우리 쿼리에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부서 내에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전화를 받는 거죠. 이상한 질의가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작업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구매 패턴을 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물어봤고요. 그래서 구매한 사람들 구매 패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그룹 바이, 오더 바이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그룹 바이, 오더 바이를 해서 이제 퍼치스 프리퀀시랑 같이 카운트까지 같이 만들어낸 그런 쿼리를 만들어놨고 가장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연간 구매, 분기별 구매 가 있는데 가장 많은 건 연간 구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분기, 월간 이렇게 약간 식상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글로 물어봤을 때는 똑같은 형태의 답을 줬고 그 중에 하나만 연간 구매가 가장 일반적인 구매 행동입니다라고 단 하나의 답변을 우리가 요구를 한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을 텐데 우리가 이제 연령별 구매 패턴입니다. 나이대로 어떻게 구매 패턴 어떻게 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당연히 쿼리에다가는 이제 연령별 구매 패턴을 알려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파일럿 같은 거 물어볼 때처럼 할 건데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우리가 못 얻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물어봤어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20대 미만, 30대 미만, 40대 미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좀 자세하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케이스를 쭉 달아가지고 그래서 맨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이별 구매 패턴의 차이가 있습니다. 30, 40대가 가장 많이 구매했고 60대가 가장 적게 구매합니다. 이런 형태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다. 지금 이제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에 다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가 테라데이터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URL을 말씀을 못드렸어요. 아무튼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다. 그다음 응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뒤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또는 여기 안에 있겠습니다만 이제 벡터DB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문서도 이렇게 옮겨놓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SQL을 만들 수 있는 랭체인 또 벡터DB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베딩할 수 있는 등등의 여러 가지 참수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말하자는 거창한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소소한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들,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세션을 좀 정리해 보면 레이크하우스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데이터를 얼마만큼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느냐. 분석가들이 얼마만큼 그런 요구에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고민이 우리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현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특히 이런 AI, LLM 언제까지 얼마만큼 많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제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말씀 다 드렸고요. 지금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